조선 3대 여부의 최후. 사극에선 빌런이지만 여배우들이 선호하는 배역 중에 장록수와 장희빈 역이 있습니다. 사극계의 반무 파탈로 불리는 연산군 시절의 장록수 역은 영화로는 도금봉, TV에선 윤정희를 시작으로 이미숙, 강수연, 박지영, 강성현 등과 국악을 전공한 이한이가 맡아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조선실록에서 공식적으로 미모가 특출나게 어여쁘다라고 기록된 장희빈 역을 최초로 맡은 여배우는 김지미로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요부와 악녀라는 캐릭터를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남정님, 윤여정, 이미숙, 전인화, 정선경, 김혜수, 김태희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장희빈 역을 기쁘게 맡았습니다. 조선왕조 최초로 폐위된 임금 연산군은 무서운 군주였습니다. 조선 4대 사화 중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일으켜 대신들도 사형, 유배, 파직형을 받았습니다. 임금의 잘못을 비판하던 기세 등등했던 신하들도 위축되어 눈치를 보면서 연산군은 점차 폭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록 연산군 일기에는 장록수가 연산군을 향해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에 든 장록수에게 연산군은 주변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주었고 기세 등등한 장록수는 감옥에 가게 된 관리에게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등 권세를 자랑하였습니다. 장록수가 연산군의 최측근이 된 비결은 용모가 아닌 연산군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 성종에 대한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모는 평범하여 미인은 아니었으나 30대에도 소녀처럼 보였으며 연산군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했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이 출중했는데 야사에는 연산군이 평복 차림으로 제한대군의 집에 들렸다가 장록수의 노래에 반했다고 합니다. 장록수는 제한대군 집 간호의 아내로 아들 하나를 낳고 노래와 춤을 배워 웃음을 파는 창기가 되었는데 연산군이 총애를 받게 되자 궁중에서 수경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에게 무명 500피를 하사받았고 형부도 관직을 제수받으며 집안이 일어나고 내수사 여종이던 언니와 조카들도 면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506년 중종 반정 이후 장록수는 지금의 서울시청 앞 광장 인근에서 참수되었는데 분노한 군중들이 던진 기왓장과 돌무더기가 산처럼 쌓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반정인 인조 반정이 성공한 이후 광해군 곁에서 궁녀들이 최고위직 제조 상공을 맡은 김계시가 악녀로 지목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김계시는 탁월한 업무 처리로 광해군의 총애를 받으면서 영창대군 사망과 임목대비 서궁 유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당대 이이참을 능가하는 이인자로 권력을 휘두르며 매관 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말년에는 김자점이 뇌물을 받고 광해군을 배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정 당일 참여자 명단이 포함된 상소가 올라왔지만 광해군은 김계시의 말만 믿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반정이 성공하면서 인조 측은 김계시를 요부로 지목하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장희빈은 경종에 친모이면서 조선왕조 왕비 중 유일하게 양반 출신이 아닌 중인 출신의 역관 아버지 장형과 노비 출신인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조선의 손꼽히는 거부인 집안 어른 장현의 뜻에 따라 11세의 나이에 궁궐에 들어가 숙종이 증조모 장렬왕후의 처소에 배속되었습니다. 숙종이 조석으로 왕실 웃 어른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다 보니 눈에 띄어 일약 왕비로까지 신분이 수직 상승하였지만 야사에서는 숙종이 종묘에 참배하러 갔다가 행차를 지켜보던 장옥정에게 반하여 증조모인 장렬왕후에게 청하여 궁녀로 삼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장희빈의 후견인 장현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였던 효종의 측근이 되어 역관무역으로 큰 부자가 된 인물로 자신의 친딸도 궁녀로 입궁시켰던 외교관 겸 무역상이었습니다. 숙종때는 수많은 정치격변이 벌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재위 1년 만에 과거 인종, 효종, 현종 시절 권력을 잡았던 서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이 남인들을 불렀으나 재위 6년 경신황국으로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들로 교체하였습니다. 허나 1688년 후궁이던 장희빈이 아들을 낳으면서 다음에
왕비로 삼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중용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다시 제위 20년 갑술 황국으로 서인들을 불렀고 제위 27년에 남아있던 남인 세력을 제기불능으로 만들었고 제위 31년 완벽하게 남인을 소멸시킨 노론 독주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숙종이 이런 모습은 외아들로 태어나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14세의 어린 나이에 왕자에 올랐음에도 수렴청정 과정도 없었습니다. 원손으로 태어나 외아들로 세자가 되고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숙종에게 어려운 어른은 어머니 명성왕후와 법적 증조모인 장렬왕후뿐이었고 적장자로 출생하여 완벽한 정통성을 지닌 숙종은 신하들을 손바닥 안에 놓고 환국 정치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현종이 온화한 성격이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 명성왕후도 세자는 그 성질이 아침, 점심,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평할 정도였으며 궁녀들이 왕실의 행사를 위하여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는 것도 너무나 혐오하여 결국 어머니 명성왕후가 맡게 되었는데 아들 숙종의 성격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숙종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스승인 송시열이 장희빈의 소생을 세자로 삼는 것을 문제 삼자 분노하여 일단 제주도로 귀향을 보냈다가 호출하여 83세의 송시열이 신문을 받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오는 도중 정읍으로 사약을 보냈고 송시열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701년 숙종이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이를 장희빈이 저주 때문이라고 확신한 숙종은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를 처형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어 장희빈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것과 관련 용의자들에 대한 국왕이 직접 신문을 하교하였습니다. 신문은 5일간 살벌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이 명대로 사약을 강제로 마시고 죽었고 문초를 받았던 무당과 장희재의 첩과 장희빈의 나인들은 모두 참형을 당했으며 연루자들은 형을 받았고 어린 세자를 위하여 국문에 반대한 영의정 최석정은 귀양을 갔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을 신문한 기록에는 무당이 인현왕후의 형상을 쏴서 이미 철망 안에 넣었으니 장중전이 오래지 않아 복위하고 사또 역시 오래지 않아 바다를 건너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또는 장희재를 말합니다. 참석한 궁인들과 장희재의 첩들이 일시에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이번 달 금음 사이 중전을 죽이지 못하면 다음 달 금음 사이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당을 부른 이유는 인현왕후는 죽고 장희빈은 중궁전으로 복위되어 왕비가 되고 제주도에 귀향간 장희재는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3대 요부 중 장록수와 김계시는 참수되고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죽은 후에 장록수는 사치와 부패의 아이콘이 되었고 김계시는 매관매직의 상징, 장희빈은 야망과 몰락의 아이콘으로 이들은 모두 한때는 권력을 화려하게 누렸으나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